싱가포르 사립대학교 중에서 이과 전공에 관해서 지금부터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해연유학원의 진이 아빠라고 합니다. 저희 해연유학원은 이제 91년도에 설립됐고요.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굉장히 나름 여러 가지 인지도를 쌓고 있는 유학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싱가포르에 대해서, 특히 이제 싱가포르에는 이제 국립대학교도 있고 사립대학교가 있는데, 국립대학교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준비가 많이 필요한 대학교이고요. 사립대학교들은 그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입학은 이제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싱가포르 사립대학교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사립대학교를 이제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저렴한 유학 비용입니다. 유학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대학교의 이제 학비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크게 차이가 안 날 정도의 학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렴한 유학 비용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이고요. 학비가 이제 얼마큼 되느냐? 입학부터 졸업까지 한 3,500만 원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희 주제는 이과 관련 전공인데요. 이과 관련 전공은 그거보다 좀 더 비쌉니다. 이과 관련해서는 IT 쪽은 이 정도 비용이면 됩니다. 근데 IT 쪽 말고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공학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생명공학이라든지 이런 계통은 그거보다는 학비가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 이과 계열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한 4천만 원 약간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는 그냥 이 정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짧은 학업 기간, 혹시 이제 학생들이 이거를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학업 기간이 싱가포르 사립대학교는 굉장히 짧습니다. 왜 짧으냐? 그러면 싱가포르들이 대부분 영국이나 호주 대학교, 영연방 대학교, 유럽계 대학교이기 때문에 원래 학사 기간이 3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방학을 많이 뺐고, 그래서 보통은 한 2년 반 정도면 끝납니다. 다만 이제 SIM 재단 같은 경우는 1학년 디플로마 과정이 좀 더 길기 때문에 한 3년 반 정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대학교들은 대부분 2년에서 2년 반 이 정도, 그래서 길어도 3년 안에는 대부분 끝난다 보시면 됩니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도 이제 이게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싱가포르 사립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먼저는 싱가포르 현지 취업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의 현지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제 싱가포르 현지에서 취업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학생의 어떤 능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싱가포르 사립대학교들 졸업하고 현지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는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국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남방정책, 신남방정책이라고 해서 동남아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동남아 쪽의 국가들에도 많이 취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대학원 진학이라든지 이런 진로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싱가포르는 왜 외국인들이 취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하느냐의 주제를 갖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싱가포르의 인구가 지금은 이제 요 통계는 좀 약간 이제 530만 정도대의 통계이긴 한데요. 최근 통계 이제 보면 싱가포르 인구가 580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표를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2019년 6월까지 작년 6월 달에 이제 통계를 잘 보시면, 이제 표의 맨 오른쪽에 보시면 2019년 6월입니다. 그때 통계가 보시면 맨 위에는 임플로이먼트 패스라고 해서 EP라는 거는 약간 고급직들, 급여도 많이 받고 하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한 2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에스파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보통 사립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받는 비자인데요. 요 군에 있는 학생들이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WP는 노동자 비자라든지 뭐 이런 거가 좀 섞여 있는 겁니다. 섞여 있긴 하지만 간혹 이제 사립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호텔이라든가 이쪽은 WP부터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 묻어 있고, 어쨌든 한 20만 명 내지 EP나 WP 범위까지 합치면 거의 한 50만 명 가까이가, 그러니까 인구 전체 인구의 한 10% 가까이가 우리가 취업할 수 있는 큰 바운더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20만 명 안에, 보통 이제 에스파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에스파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국립대학교, 사립대학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난 국립대학교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심사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GPA라고 해놓은 거는 내신을 말합니다. 고등학교 내신이 좋아야 되고요. SAT 서브젝트, 뭐 액티비티, 에세이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혹시 이제 국제학교를 다니셔갖고 AP라든가 이제 IB라든가 A 레벨이라든가 있으시면 이제 그 점수를 갖고 이제 지원을 하시는 거고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보고 얘는 선발을 합니다.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사립대학교들은 이것에 반해서 재단들입니다. 엄밀하게는 이 사립대학교 뒤쪽에서도 이제 저희가 조금 설명 더 드릴 건데요. 재단들이기 때문에 얘네가 기본적으로 입학들이 용이합니다. 어느 정도의 기준만 넘어서면 누구든지 입학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대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립대학교는 그러면 이제 과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떤 곳이 사립대학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옛날에는 이런 개념이 많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인천 송도에 있는 글로벌 캠퍼스 외국 대학교들이 이제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이제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인천 송도에 가보시면 이제 외국 대학교 들어와 있습니다. 뉴욕 주립대 들어와 있고, 켄트 대학교, 조지 메이슨, 유타 대학교 뭐 이런 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데들이 들어와 있는데, 저는 이제 옛날에 이게 한 학교가 이제 뜨문 이렇게 여러 군데 이제 퍼져서 있는 줄 알았는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이제 송도의 글로벌 캠퍼스에 가보시면 그냥 한 캠퍼스 안에 4학교, 5학교가 같이 뭉쳐 있습니다. 이 빌딩은 뉴욕 주립대, 저 빌딩은 유타 대학교, 저쪽 빌딩은 조지 메이슨 대학교, 이렇게 빌딩별로 대학교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 캠퍼스를 사용하고 도서관도 같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유타 대학교 들어와 있으면 유타 대학교가 여러 전공, 모든 전공이 다 들어와 있는 게 아닙니다. 일부 전공만 갖고 들어왔습니다. 뉴욕 주립대학교도 일부 전공만 갖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의 전공을 갖고 한 캠퍼스에 여러 대학교들이 들어와 있고, 내가 입학할 때는 인천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에 입학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유타 대학교에 입학하고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시작된 지가 한 이제 5년, 6년밖에 안 됐는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게 50년, 6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영연방 국가였기 때문에 외국 대학교들이 이제 교육을 위해서 싱가포르에 들어오긴 했지만 캠퍼스를 전체적으로 다 갖고 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카플란이라는 재단을 예를 들자면, 카플란이라는 재단 하나가 로얄 할로웨이, 그다음에 아일랜드 국립대학교, 노던부리아, 포르츠머스 대학교를 들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카플란 재단 안에 여러 대학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카플란에 입학했다 하면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카플란에 입학한 게 아니라 카플란 안에 있는 여러 대학교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인천 글로벌 캠퍼스밖에 없지만, 싱가포르는 카플란도 있고 SIM 재단도 있고 PSB 재단도 있고 MDIS 재단도 있고 등등등등의 굉장히 많은 대학 재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천 글로벌 캠퍼스가 확장돼 있는 여러 개가 있는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단들은 뭐 학생들을 모집하고 캠퍼스를 운영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대학교는 교육을 시키고 학위를 수여하고 이런 일들을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단별로 여기서 나와 있는 재단들은 제일 그래도 규모가 싱가포르 사립대학교 재단들 중에서 제일 큰 곳들입니다. 보통 이제 뭐 탑3, 탑5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대학교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대학교들이고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곳은 SIM 재단이고요. 여기는 버밍엄 대학교, 뉴욕 주립대 버팔로, 그다음에 이제 RMIT, 울릉공대학교, 런던대학교 이런 데들이 이제 들어와 있고요. 카플란 재단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로얄 할로웨이 런던대학교, 아일랜드 국립대, 포르츠머스 등등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PSB 재단도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PSB는 뉴캐슬, 라트로브, 에든버러 네이피어, 코벤트리 등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MDIS 재단도 이제 좀 들어와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네 군데.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독특하게 이제 따로 이제 제임스 쿡 유니버시티가 따로 이제 떨어져 있는데요. 제임스 쿡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다른 데들은 한 재단이 여러 대학교를 끌고 이제 들어온 그런 개념인데, 제임스 쿡 대학교는 그냥 학교에서, 호주에 있는 대학교거든요. 호주에 있는 대학교에서 자기네가 아예 싱가포르 캠퍼스를 설립한 형태입니다. 사립대학교
보통 저희가 이제 Private Education Institute이라고 부르는 PEI 중에 하나이긴 한데 유니버시티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학교가 바로 이제 제임스 쿡 대학교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들어온 대학교들은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대학교들이 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겐트 대학교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오래 전부터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독립된 지가 이제 50년 약간 넘은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주로 영연방 대학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국, 호주, 프랑스 대학교도 좀 들어와 있고요. 미국 대학교가 한두 군데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아일랜드 대학교 들어와 있습니다. 전공이 그러면 이제 이런 사립대학교들의 전공이 뭐가 있냐? 우리나라도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천 송도에 있는 글로벌 캠퍼스 안에 있는 학교들이 모든 전공을 한 학교가 모든 전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 학교당 뭐 4개에서 5개 전공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 사립대학교들도 전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공이 많지는 않은데요. 오늘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이과 계열들이 생명공학과 계열, IT 계열, 공학 계열, 그다음에 이제 몇몇 사이언스 계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일 많은 게 경영 계열입니다. 싱가포르라는 나라 자체가 원래 물류, 경영, 금융 이런 거가 발달된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딱 되게 보면 이제 오히려 위에 보면 이제 이과 계열이 많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과 계열들은 과가 몇 개 없고요. 사실은 경영 계열들은 과가 정말 많습니다. 그냥 일반 경영학과 이렇게 아니고 경영학과, 국제경영, 물류, 회계, 파이낸스, 뭐 데이터 사이언스, 뭐 경영 플러스 법, 뭐 이런 호텔 경영 등등등등등등 해갖고 과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주로 경영학 계열에 대부분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이과 계열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과 계열들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술입니다. 기술로 뭔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에게는 아무래도 말로 먹고 사는 경영 계열보다는 기술로 뭔가 할 수 있는 이과 계열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싱가포르에서 현지 취업을 하거나 무언가를 하기에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과 계열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경영 계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경영 계열을 뭐 인문계 못 하겠어요. 나는 이과 계열이 좋아요. 나는 IT가 좋아요. 생명공학이 좋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과 전공을 이제 대학별로 이제 저희가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대학 로고들은 대학 재단 로고가 아닙니다. 카플란 SIM 이런 로고가 아니고 그냥 각 그 SIM 안에 있는 혹은 카플란 안에 있는 대학교들을 제가 박아봤습니다. IT 전공을 갖고 있는 학교들은 코벤트리 대학교, 영국 코벤트리 대학교, 호주 울릉공대학교, 호주 모독대학교, 제임스 쿡 대학교, 영국 티사이드, 호주에 있는 뉴캐슬 대학교, 그리고 아일랜드 국립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뉴캐슬 대학교하고 아일랜드 국립대학교가 되게 좋은 대학교인데 왜 맨 뒤로 빼놨냐? 왜 그러냐면 얘네가 순수한 IT 전공은 아닙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계열의 IT 전공이라기보다는 경영 플러스 인포메이션 시스템, 보통 이제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약간 경영정보학 느낌의 전공을 갖고 있는 데가 뉴캐슬 대학교고, 아일랜드 국립대는 이제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비즈니스라는 전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는 이과 전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거의 이제 뉴캐슬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경영 반, 그다음에 IT 반이고, 아일랜드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경영이 한 70%, IT가 30% 정도 되는 전공이고요. 또 이제 엔지니어링 계열의 전공들을 보시면 호주 뉴캐슬 대학교, 영국 코벤트리 대학교, 그다음에 영국의 티사이 대학교, 이렇게 세 학교들이 보통 이제 기계공학과하고 전기전자공학과하고 두 전공을 갖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명공학과들 이제 제가 많이 사실 추천하고 제 블로그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이제 권해서 많이 저희 학생들 가 있는 전공인데요. 왜 제가 많이 추천했냐면 싱가포르이 원래 이제 오염이 발생되는 산업을 잘 못해요. 왜냐면 뭐 나라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공장을 지을 큰 부지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바이오플리스라고 해서 바이오 산업단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회사들 정말 주가 많이 올랐고요. 많이 정말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우리나라 이제 몇몇 제가 그 바이오 회사들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얘네가 이제 세제 혜택 굉장히 좋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줘서 그 안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공학과 졸업생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명공학과를 갖고 있는 싱가포르 대학교들이 4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는 국립대입니다. NUS하고 NTU. 월드 랭킹 11위, 13위 막 이럽니다. 이런 대학교들 두 개 있고요. 그다음에 사립대학교들이 라트로브하고 노선부리아 두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PSB의 라트로브, MDIS의 노선부리아 대학교 두 개. 그 무슨 얘기냐면 일을 이제 시켜야 되는데 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졸업생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해외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을 많이 뽑습니다. 뽑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싱가포르에서 적응되고 싱가포르의 생활에 이미 익숙한 친구들을 더 뽑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공학과들을 졸업하고 후에 취업에 어떤 길들이 조금 더 잘 열려 있습니다. 기타 과학 분야가 뭐가 있냐면 맨 밑에 오른쪽에 에딘버러 네이피어 대학교 같은 경우는 스포츠 사이언스 전공이 있습니다. 스포츠 사이언스가 뭐 운동하고 뭐 이런 거 운동하는 건데요. 운동을 내가 하는 그게 아니고 운동하는 걸 분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었고 내가 이제 어떻게 뛰었을 때 근육이 어떻게 발생되고 몸은 어떻게 되고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가고 뭐 이런 사이언스 계열입니다. 그래서 공부 자체가 이제 운동보다는 운동학입니다. 운동과학입니다. 그런 걸 하나 가지고 있고요. 제임스 쿡 대학교 같은 경우는 환경 플러스 경영 혹은 해양학 플러스 경영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제임스 쿡 대학교가 원래 이제 해양학으로는 전 세계권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거든요. 사실 이제 그걸 보고 싱가포르에서 이제 받아들인 측면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환경학 혹은 이제 해양학, 수산학 플러스 경영을 같이 할 수 있는 학교가 제임스 쿡 대학교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학교별로 조금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IM 재단 안에 있는 울릉공대학교. 울릉공대학교가 SIM 안에도 들어가 있고 PSB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PSB 안에 있는 울릉공대학교는 경영계열 전공밖에 없습니다. SIM 안에 있는 울릉공대학교가 같은 울릉공대학교입니다. 이제 졸업장도 똑같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SIM의 울릉공대학교는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사이언스 안에서도 전공이 세부 전공들이 좀 갈려져 있습니다. 빅데이터, 디지털 시스템 보안, 사이버 보안, 게임 모바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잡혀져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학교들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울릉공대학교는 이제 호주에서 한 랭킹 12에서 한 12위 사이 하는 굉장히 좋은 대학교입니다. 월드 랭킹 200위 안에 들어가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일랜드 국립대학교는 이제 카플란 재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한 이제 어떤 IT 전공은 아니고요. 디지털 비즈니스라고 해서 내가 약간 나는 뭐 이제 디지털도 좀 잘 다루고 또 경영으로 뭐 장사 같은 것도 배워보고 싶다. 그런 친구들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뭐 다 뭐 신문, 뭐 TV 뭐 이런 거 갖고 했는데 지금은 다 뭐 SNS, 유튜브,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걸로 다 되잖아요. 네이버 다 검색해서 다 들어오시잖아요.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이동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전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머독대학교, 호주대학교고요. 머독대학교의 장점은 얘네가 이제 듀얼 디그리가 가능합니다. 하나 학위는 하나를 받는데 거기에 전공이 두 개가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보안, 웹 커뮤니케이션, 컴퓨터 사이언스, 게임 디자인도 있습니다. 게임 관련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공들을 갖고 있는 대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르츠머스 대학교가 카플란 안에 이제 원래 이제 얘네가 회계로 굉장히 유명한 회계 쪽 전공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사이버 포렌식이라고 해서 사이버 범죄 수사 전공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쪽도 굉장히 최근에 많이 이제 인기가 있죠. 뉴캐슬 대학교는 이제 IT 전공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포메이션 시스템 쪽에 가깝습니다. 경영 정보 쪽에 약간 가깝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IT라고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네가 뉴캐슬 대학교가 기계공학하고 전기전자공학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좀 이제 입학까지도 어렵지는 않은데요. 굉장히 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부도 어렵고요. 그래서 얘네는 공부를 하려면 디플로마 9개월을 하고 본과정, 엔지니어링 학사과정을 3년을 더 해야 됩니다. 총 4년 정도 걸립니다. 학비도 굉장히 비싸고요. 그러니까 거의 제일 싱가포르에선 거의 제일 비싼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플로마가 한 엔지니어링만 2개만 비쌉니다. 디플로마가 한 1,100만 원 정도 하고요. 엔지니어링 디그리 과정이 5,800만 원 정도 합니다. 굉장히 비싸고 기간도 길고 대신에 퀄리티는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정말 이제 그냥 나는 뭐 비용 이런 거보다 충분히 공부하고 싶고 정말 좋은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 굉장히 강추하는 대학교입니다. 하지만 난 이제 싱가포르의 장점이 저렴하고 이제 좀 학비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기간도 짧고 이런 걸 내가
필요해서 왔는데라고 하시면 뉴캐슬 대학교보다는 코벤트리 대학교를 권합니다. PSB 안에 있고요. PSB 같은 경우는 이제 캠퍼스 자체가 이제 인문 계열, 경영이나 뭐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것들 캠퍼스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스템 계열의 캠퍼스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템 캠퍼스가 아예 분리되어 있고요. 코벤트리는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컴퓨터 사이언스, 사이버 보안, 공학 경영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교가 되게 다양하게 돼 있는 학교고요. 영국 대학교고 이제 이 학교가 전통적으로 랭킹이 높은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는 최근에 높아졌다는 얘기죠. 최근에 굉장히 랭킹이 많이 급상승한 특히 이제 영국의 그 랭킹을 매기는 기관 중에 가디언지라고 있거든요. 가디언이라는 잡지입니다. 잡지인데 이제 대학교 랭킹을 매겨서 전통적으로 많이 인용하는 이제 그런 랭킹인데요. 거기서 굉장히 이제 급상승을 해서 최근에 이제 뭐 13위, 15위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올라간 대학교입니다. 전통적으로는 높지는 않지만 최근에 급상승한 대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이 그 딱 아까 말씀드렸던 장점입니다. 저렴하고 기간이 짧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편입도 좀 잘 받아주는 학교입니다. 입학 시기도 여러 번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추천하고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트로브 대학교 생명공학과 기본적으로 그 공학 계열들 사이언스, 생명공학이라든가 기계, 전기전자 이런 공학 계열들이 공부가 경영학보다 힘듭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게 공부하는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깊이 공부해야 되고 공부할 게 많습니다. 과제할 것도 많고요. 기초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이제 약학이 있고 생명공학이 있고 바이오메디컬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과들은 다 바이오, 그러니까 생물학하고 그다음에 케미스트리, 화학이 기본적으로 받쳐져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 가능하면 2개 혹은 둘 중에 하나라도 했던 학생들이 유리합니다. 실제로 올라가면 그것들을 굉장히 이제 공부를 깊이 합니다. 공부도 굉장히 힘들고요. 친한 지인의 딸내미가 이제 여기 라트로브 생명공학과 다니고 약학을 다니고 있거든요. 이제 나중에 이제 디그리 과정,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디플로마가 파운데이션 디플로마가 6개월이고 디그리가 2년, 되게 짧습니다. 2년 6개월이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았으면 이제 파운데이션 디플로마가 9개월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디그리 과정 중에서 공부하는 그 시험 자체가 뭐 예를 들어 증세를 주고 어떤 약을 써야 될지 뭐 처방전까지 이렇게 하는 그렇게까지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공부를 마치고 이제 약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바이오 회사에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난 약사를 정말 하고 싶다. 혹은 나는 의사를 정말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여기를 마치고 라트로브 대학교 호주 본교의 대학원으로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원을 진학한 다음에 약학이든지 의학 루트를 탈 수 있습니다. 물론 공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끝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의 능력에 따라 달려 있지만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에딘버러 네이피어 대학교는 PSB 안에 있는데요. 스포츠 사이언스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학생 하나가 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공부는 역시 만만치는 않습니다. 만만치는 않지만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그다음에 생명공학과가 아까 이제 라트로브 대학교, PSB의 라트로브 대학교에 있는데 MDIS의 노선브리아라는 대학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MDI의 노선브리아 대학교는 기간이 좀 깁니다. 파운데이션 디플로마가 7개월이고 디그리가 3년입니다. 좀 더 긴 대신에 얘는 이제 학위를 받았을 때 그 라트로브 대학교는 그냥 배철러입니다. 근데 이제 노선브리아 대학교는 배철러 오브 어너스라고 했고 어너스 디그리 영국에서 이제 준 학위인데요. 우등학사 학위 약간 그런 개념을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거가 더 좋냐라고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임스 쿡 대학교는 이제 대학교로 온 대학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본교로 이동 굉장히 잘, 다른 학교들도 대부분 본교 이동이 가능한 학교들이 많은데요. 주로 호주계 대학교가 본교 이동이 좀 쉽고요. 영국계 대학교는 본교 이동이 약간 더 까탈스럽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약간 더 까탈스럽고요. 본교 이동 시 약간 유카스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쿡 대학교는 IT 전공이 있습니다. IT 전공에 그 한국인 교수님도 한 분 계십니다. 예전에도 계셨는데 지금도 계시더라고요. 한국인 교수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IT 순수한 IT뿐만 아니라 IT 중에서 게임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전공도 있고요. 환경 경영
환경 플러스 경영. 이제 환경만 순수하게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환경 플러스 경영인데 제가 이제 가보니까 실험실, 랩실도 다 갖춰져 있고 뭐 큰 수조도 있고 수조에서 뭐도 막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양학하고 이제 이걸 이제 어그리컬처,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농업을 어그리컬처라고 하잖아요. 이제 여기 수산학인데 아쿠아컬처라고 하더라고요. 아쿠아컬처에 관련된 전공들을 같이 배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전공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이런 독특한 어떤 세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실은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은 이제 인구가 팍팍팍팍 증가하는 지금 그런 시대거든요. 굉장히 인구가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인구 증가율이 둔화됐지만 인도라든가 동남아는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전체 지구의 인구는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때 이제 필요한 거는 농학, 그다음에 수산학, 이런 학문들입니다.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학문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이런 이제 아쿠아컬처, 이런 학문들 굉장히 괜찮은 학문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떻게 준비하느냐? 전공 선택하시고 영어 준비하시고 학교 선택하시고 지원을 하시고 출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여권, 여권용 사진, 영문주민등록등본, 영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토플 성적표. 그래서 입학 조건은 뭐냐? 고등학교 졸업하고 혹은 고등학교 졸업한 애도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신 성적을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PSB도 조금 보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SIM은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SIM은 평균 70점 혹은 수능 4.0등급 이내, 이 두 가지를 중에 하나를 이제 요구합니다. 그래서 요걸 좀 봐야 되고요. 토플 IELTS는 보통 이제 IELTS 기준으로 5.5점. 카플란이 좀 높아서 6.0인데 이제 5.5인데 내가 딴 어떤 그 어필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5.5도 가끔 받아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점수가 필요하고요. 입학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싱가포르 사립대학교의 이과 전공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과 전공들 공부는 좀 어렵습니다. 공부는 좀 어렵고 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공부했을 때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싱가포르도 IT 경쟁력이, 우리나라도 보통 이제 IT 경쟁력이 높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IT 국가 경쟁력이 보통 10위에서 뭐 한 12위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싱가포르는 3위에서 5위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발달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부할 만하고요. 인력 수요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도전할 만한 분야들 많습니다. 생명공학도 괜찮고요. 기계공학이나 전기전자공학은 생각외로 이제 공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떤 약간 순수한 기계공학, 전기전자, 엔지니어링이라기보다는 그걸 공부하고 나서 약간 매니지먼트, 관리, 막 세일즈 뭐 이런 분야에 약간 더 싱가포르에서는 적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연유학원에서 주관하는 싱가포르 사립대학교 이과전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질문 주시고요. 언제든지 카톡 주셔도 괜찮고 전화 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싱가포르 사립대학교 유학 설명회 온라인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딱 30분 제가 찍었습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